오늘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공공의료진 등 공무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빌 더 블라스 뉴욕시장은 백신 접종자의 실내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장했습니다. 미국 내 병원 두 곳에서 백신을 접종한 직원들의 무더기 돌파 감염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등 접종률이 높은 나라들을 중심으로 부스샷 접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미국인 2명이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위조해 캐나다를 방문했다가 벌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주말 퀸스 코로나 지역에서 갱단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무고한 행인 7명 등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팬데믹 중 총기 구매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전국적인 탄약 공급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 맨하탄에서 승객을 태운 자전거 택시 운전사가 과속 차량에 뺑소니를 당해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오늘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공공의료진과 교도관 등 최전선 근로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했던 미국 성인 70% 접종률이 드디어 오늘 달성됐습니다. 당초 달성 목표일이었던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에서 약 한 달이 지나 지켜졌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필 머피 주지사의 발표에 따르면 9월 7일까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해당 기관 직원은 최소 2주에 한 번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지침은 뉴저지의 모든 공립병원, 교도소, 생활지원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적용됩니다. 머피 주지사는 이번 지침이 적용된 기관들에서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주 전체 공무원으로 접종 의무화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지난주 주리 펄시칠리 보건부 국장과의 공동성명에서 델타 변이의 확산세를 이유로 들며 혼잡한 실내 환경 등에서 백신 접종자도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지난 5월 24일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지침에 따라 백신 접종자에 대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지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뉴저지의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는 지난주 전주 대비 38% 상승해 938명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뉴저지에서는 883명의 확진자와 5명의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한편 지난주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권장 지역에 뉴저지 전체 21개 카운티 중 20개가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외된 곳은 보통으로 분류된 워런 카운티뿐이며 매우 높은 지역으로 분류된 맘무스와 케이프 메이 등 2개 카운티와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 분류된 나머지 18개의 카운티 등 뉴저지 대부분 지역에서 마스크 착용이 권고됐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 독립기념일로 기한을 잡았던 전국 성인의 최소 한 차례 백신 접종률 70% 목표가 한 달이 지나 달성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로써 집단 면역 달성에 한 차례 가까워졌지만 델타 변이의 높은 전염성을 고려할 때 이는 최종점이 아니라 시작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식약청 백신 관련 상품 자문단의 폴 어핏 박사는 진정한 집단 면역의 형태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최소 80%의 접종률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일일 평균 66만 회분의 백신이 접종됐는데 이는 전주 대비 14% 상승한 수치입니다. 최초 접종분은 24% 증가해 약 43만 회분을 기록했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오늘 빌 더 블라스 뉴욕시장은 백신 접종자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강력하게 권장했습니다.
지난주 CDC의 마스크 지침 부활 권고에도 불구하고 끝내 의무화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앤드루 코모 뉴욕 주지사는 식당 등 4기업에 접종한 고객만 입장시키는 방안을 제안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오늘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일부가 접종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DC와 로스앤젤레스 등 일부 대도시와 같은 의무화 부활 지침은 끝내 내리지 않았습니다. 현재 뉴욕시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곳은 대중교통, 병원, 학교 등입니다. 지난주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감염세가 상당하거나 매우 높은 곳으로 분류된 지역에서 백신 접종자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는데 오늘 센터의 보고에 따르면 뉴욕시 5개 보로 모두가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지난 금요일 드블라지오 시장은 마스크 착용이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의 근본을 변화시키는 것은 백신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오늘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 같은 입장을 지킬 것을 드러내며 모든 시 당국의 지침이 백신 접종에 맞춰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뉴욕 시민의 55%가 접종을 마쳤고 이는 미국 접종률 50%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접종률은 5개 보로에서 다르게 나타나는데 맨해튼에서는 3분의 2에 달하지만 브롱스에서는 46%에 그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 증대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주 뉴욕시는 신규 백신 접종자에게 $100를 지급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또 모든 시 공무원은 9월 13일까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지시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이에 더해 새로 채용된 모든 시 공무원들도 일을 시작하기 전 백신 접종을 증명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도 오늘 MTA와 항만청 직원들이 모두 노동절까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매주 검사를 받도록 할 지침을 발표했고 지역 당국과 사기업에도 자체적인 백신 정책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백신 접종과 검사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코비드 세이프 앱을 출시했습니다. 사용자는 사진이 있는 아이디, 백신 접종 증명서, 코로나19 검사 결과 등을 앱상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드블라시오 시장은 레스토랑 등 사업장에서 방문자 검사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단 앱에서는 서류의 진위 증명을 요구하지 않아 일각에서는 신뢰성이 결여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주에서는 주 당국의 자료를 기반으로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엑셀시어 패스 앱을 운영 중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 내 병원 2곳에서 무더기 돌파 감염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돌파 감염은 백신을 맞았지만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인데요. 대부분의 확진자가 델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저커버그 종합병원과 캘리포니아대 샌프란시스코 의료센터에서 최소 233명의 직원이 지난달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뉴욕타임즈와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저커버그 종합병원에서는 50명 이상의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들 중 75에서 80%는 백신 접종을 마쳤고 샌프란시스코 의료센터에서도 183명의 감염자 중 84%가 면역 형성에 필요한 접종을 마친 상태로 대부분 확진자는 전염성이 매우 높은 델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들 중 2명만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대부분은 경미하거나 중간 정도의 증상만 보였으며 일부는 무증상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커버그 병원의 루크 존 데이 박사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면 입원율이 훨씬 더 올라갔을 것이라며 입원율은 접종을 해도 감염될 수는 있지만 증상은 심각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시는 병원처럼 고위험 작업장에서 일하는 직원의 경우 9월 15일까지 접종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발표한 상태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델타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자 백신을 맞았다면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한 지침을 2달여 만에 뒤집고 지난달 27일 전염률이 높은 지역의 경우 실내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을 다시 권고했습니다. 다만 백신을 접종했는데도 코로나19에 걸리는 돌파 감염은 아직 미국에선 소수에 불과합니다.
NBC 방송이 취합한 결과에 따르면 백신 접종을 마친 1억 6,420만 명의 미국인 중 돌파 감염 사례는 38개 주에서 12만 5,682건으로 접종 완료자 중 0.08% 수준입니다. 현재 인구 60%가량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이스라엘 등 접종률이 비교적 높은 나라들을 중심으로 부스샷 접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면역 취약자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한 데 이어 30일 백신 2회차 접종 후 5개월이 지난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부스터샷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영국도 다음 달부터 면역 취약자와 50대 이상 3,200만 명에게 부스터샷을 접종할 것이라고 언론들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영국은 지난달 31일까지 18세 이상 72.5%가 백신 2회차 접종을 마쳤고 1회차만 접종한 사람까지 합하면 접종률이 88.6%에 달합니다. 독일도 다음 달부터 고령층과 취약군에 부스터샷을 접종할 예정이라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독일은 인구 61.6%가 백신을 한 차례라도 맞았고 52.0%가 접종을 끝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캄보디아가 방역 일선 인력 50만에서 1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스터샷을 접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일본도 부스터샷 접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예방접종자문위원회도 지난달 면역 취약자 부스터샷 승인을 사실상 권고했으며 이틀 뒤 뉴욕타임즈는 부스터샷 필요성에 부정적이었던 조 바이든 행정부 보건관료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파이저가 후원한 연구에서 파이저 백신 접종을 마친 뒤 6개월이 지나면 유증상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96%에서 84%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부국과 빈국 사이에 백신 불평등이 심한 상황에서 부국들이 부스터샷까지 접종하는 것은 이기적이라는 비판이 세계보건기구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미국의 하루 확진자 수가 근 6개월 만에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30일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만 1,171명으로 집계됐는데 일주일 전 5만 333명에 비해 무려 44%나 늘었습니다. 현재 미국 인구 중 접종을 완전히 끝낸 비율이 49.6%, 최소 1회 접종 비율은 57.7%입니다. 이런 가운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로 8월 중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4만 명에서 30만 명에 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인 2명이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위조해 캐나다를 방문했다가 벌금 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폭스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8일 캐나다에 도착했다가 당국의 위조 서류가 적발돼 각각 캐나다화 2만 달러, 미화로 1만 6천 달러의 벌금 부과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와 백신 접종 서류를 위조해 제출했다가 보안 검색 과정에서 들통난 것입니다. 캐나다는 올해 초부터 항공기를 통한 입국자에 대해 공항에서 출발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캐나다에 도착한 뒤 지정된 호텔에서 3일간 또는 음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 머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당국은 여행자들이 검역 지침을 위반할 경우 하루에 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 사실이 심각할 경우 최대 징역 6개월과 7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백신 접종자에 한해 8월 9일부터는 미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9월 7일부터는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격리와 감염 검사 의무를 면제할 계획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 주말 퀸스 지역 번화가에서 갱단 조직원들이 총을 난사해 무고한 행인 7명과 라이벌 갱단 조직원 3명 등 모두 1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스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총격 사건은 지난 토요일 밤 10시 40분경 퀸즈 37 애비뉴와 97 스트릿이 교차하는 노스 코로나 지역 번화가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시각 4명의 남성이 마스크를 쓰고 97 스트리트에서 37 애비뉴로 진입했으며 이들 중 2명은 검은색 스쿠터를 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총잡이 2명이 근처 이발소를 향해 37차례 이상 총을 난사했습니다. 그들은 이발소 앞에 서 있는 라이벌 갱 조직원 3명을 겨냥했지만 주변을 지나던 행인 7명도 빗나간 총알을 맞았습니다. 당시 이발소 옆 식당에서는 파티가 열리고 있었으며 식당 앞에는 파티 참석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총잡이들은 총격 후 대담하게 인근에서 대기하고 스쿠터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행인 부상자 7명은 10대에서 70대까지 이르는 연령층이었으며 위독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퀸즈 지역을 무대로 활동하는 갱단이 벌인 계획적인 보복 총격으로 보고 수사를 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총기 폭력 사건이 거의 없었던 라틴계 거주지인 노스 코로나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 공화 양당의 시장 후보들은 현장에 나와 갱단의 총기 폭력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의 에릭 아담스 후보는 우리는 공공안전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위기처럼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팬데믹 중 사후적 불안이 고조되면서 총기 구매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급증한 탄약 수요를 공급망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기 제조업자들이 생산 공정을 최대한으로 가동하고 있지만 메꿔지지 않는 공급난에 전국 경찰기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립경찰총기교관협회 이사 제이슨 오스텐버그는 총기 재고 부족 혹은 재입고 실패로 수업 등록을 취소한 교관들이 많다고 보고했습니다. 워싱턴주의 형사훈련 아카데미에서도 탄약 부족으로 한 번의 훈련당 배정된 총탄수를 제한해 재입고 전까지 몇 달을 버텼습니다. 국립사격스포츠기관은 작년에 전국에서 5천만 명이 사격스포츠에 참가했고 2천만 개의 총기가 팔렸는데 그중 최초 소비자가 구매한 총기가 800만 개였다고 보고했습니다. FBI에 의하면 2010년에 1,440건의 총기 구매 신원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올해 3,970건으로 올랐습니다. 한 건의 신원조사로 여러 개의 총기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제 총기 판매량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기 구매가 늘면서 탄약 수요 역시 급증했습니다. 총기폭력 예방센터의 아리 플레일리크는 사회적 불안과 공포감이 높아졌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총을 구매하게 된다며 팬데믹 초기 품절 대란을 일으켰던 화장지처럼 사람들이 총을 가장 먼저 사재기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탄약 부족 사태로 신규 총기 구매자 수백만 명이 적절한 사격 훈련을 받지 못해 총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계무역추적기업의 보고에 따르면 러시아, 한국, 유럽연합으로부터의 탄약 수입이 지난 2년 동안 225% 증가했습니다. 한편 호주, 이스라엘, 벨기에로의 수출은 감소했습니다. 탄약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군부대는 이번 공급 부족 사태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총기 판매점과 사격장 등 민간에서는 전례 없는 공급난에 사업 유지가 불투명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지난 금요일 밤 맨하탄에서 3명의 승객을 태운 한 자전거 택시 운전자가 과속 차량에 뺑소니를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BC 뉴스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 오후 11시 10분경 미드타운 42번가 메디슨 애버뉴 인근에서 3명의 여성 승객을 태운 자전거 택시를 승용차 한 대가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사는 좌석에서 튕겨나가 도로 위로 떨어졌고 승용차에 의해 다시 한번 받쳤습니다. 운전사를 받은 승용차는 2017년형 토요타 타코마로 동쪽으로 달아나 우회전한 뒤 메디슨 애버뉴를 따라 도주했습니다. 24세의 자전거 택시 운전사는 벨뷰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 도중 사망했습니다. 택시에 탑승했던 46세의 여성과 2명의 여자아이들은 가벼운 부상을 입어 같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잠시 후 32번가에 세워져 있는 토요타 차량을 발견해 코네티컷 스탠포드 출신의 50세 마리오 사가스툼 곤잘레즈를 차량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어제 맨해튼 형사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관들은 25만 달러의 보석금 혹은 75만 달러의 담보보석을 청구했지만 맨해튼 대법원 리사 헤들리 판사는 용의자에 대한 주 1회 방문 감시 조건으로 석방명령을 내렸습니다. 소장에 의하면 현장의 방범 카메라에 찍힌 용의자는 사고 전 제한 속도를 훨씬 넘어 운전 중이었습니다. 용의자는 9월 13일 법정에 다시 출두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멤버 앤 이퀄 하우징 렌더. 연방 이민 서비스국이 올해 전문직 취업 비자 신청자들에 대한 2차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추가 비자 청원서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2차 추첨 당첨자들에 대한 비자 청원서 접수 기간은 오늘부터 11월 3일까지 이어집니다. 올해 H-1B 신청 절차는 고용주 사전 등록제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는 외국인 직원 채용을 위해 H-1B 비자 청원서 I-129를 제출하려는 미국 내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H-1B 비자 신청서 제출 이전에 온라인으로 H-1B 비자 고용주 등록을 마쳐야 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전 등록을 하지 않은 고용주는 I-129를 접수할 수 없게 됩니다. 당초 H-1B 신청서 접수를 위한 무작위 추첨은 지난 3월 이루어져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신청 기간이 종료됐지만 이민서비스국은 쿼타 충당이 이루어지지 않아 2차 추첨을 통해 추가로 신청서를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 위기 속에 집세를 내지 못한 세입자의 강제 퇴거를 유예해온 연방정부의 조치가 어제로 마감됐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료를 밀리고 있는 세입자 수백만 명의 퇴거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연방 차원의 조치와는 달리 자체적인 세입자 퇴거 금지 기한을 오는 8월 말까지로 두고 있지만 임대료가 밀린 세입자들에게 긴급 지원 자금을 분배하는 속도가 더뎌 세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이달 중으로 퇴거 금지 조치가 추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당장 상당수의 세입자들이 강제 퇴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는 자체 세입자 퇴거 금지 조치를 올 연말까지 연장한 상태로 연방 차원의 퇴거 유예 종료에 따른 영향은 다른 주에 비해 다소 적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프린스턴도의 퇴거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6개 주 31개 도시에서 지난해 3월 15일 이후 45만 1000건이 넘는 퇴거 요구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강제 퇴거 위기에 처한 미국인은 수백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뉴욕 주정부는 노동자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식당을 구제하기 위해 3,500만 달러 규모의 업무 복귀 세금 공제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따르면 수혜 자격을 갖춘 식당은 직원을 새롭게 고용할 경우 직원 1명당 5,000달러, 업소당 최대 5만 달러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직원이 100인 미만인 뉴욕시 소규모 독립식당이거나 뉴욕주 보건국이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선언했을 당시 최소 30일 연속으로 오렌지존 또는 레드존에 속해 있던 지역이어야 합니다. 또 코로나19와 관련된 매출 손실을 입증해야 하며 최소 1명 이상의 정규직 직원을 고용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뉴욕주는 패스트트랙 옵션을 통해 2021년 세금 보고 이전에 세금 공제를 선불로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뉴욕주가 과속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이번 주 과속 차량 인식 주간을 전개하고 주요 도로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속 운전 외에도 난폭 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부주의한 차선 변경, 신호 무시, 음주운전, 셀폰과 전자기기 사용 등이 단속의 주요 대상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